안녕하세요. 베이스캠프학원 박경주입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겨울방학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집중해주세요. 윈터 PT 오리엔테이션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PT 목표. 저희가 항상 갓생 PT라고 하는데 이 갓생 PT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윈터 PT 이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자, 어떤 고민이 좀 드세요? 제가 예비고일 학생 학부모님들께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너무 다르다. 그리고 저희 중학교는 좀 쉬웠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 너무 어렵지 않나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전 과목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마지막 방학이니까 놀고 싶단 말이죠. 근데 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다고요. 그런데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닌데 좀 할 건 하면서 놀자. 제가 예비고1 학생들한테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고1 교과 예습해야 되겠죠. 우리가 상위권이라면 고1 심화까지, 중위권, 하위권이라면 고1 어떤 그 기본적인 수준까지는 저희가 전 과목 다 해야 된다. 전 과목이라고 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 바퀴는 좀 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는 이제 경쟁의 시대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다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기간 동안 뭘 해야지라는 것보다 뭘 마무리해야지라는 어떤 시간이 더 강할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는 한 바퀴 좀 돌고 가자. 그리고 진로 선택은 좀 하자. 선생님 저 수학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학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고려 중이에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때 생기부를 어떤 진로로 채울 것인가를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1 수행평가가 다 뭐냐면 과목 상관없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고 요약을 한다던가 탐구보고서를 써온다던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진로로만 채웠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과목에 대한 심화학장 주제 같이 탐구를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진로를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래서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고일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고1 다녀봤더니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예, 왜? 그랬더니 저 자퇴해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자퇴까지는 극단적이라면 선생님 저 이제 어떡하죠? 저 그냥 수능으로 가야 될까요? 근데 이게 2028 첫 세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시냐 정시냐 이게 선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학생부가 들어갑니다. 학생부가 들어간다 하면 나의 성적 그리고 세특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 이런 과목 이수도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 고2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번 방학 때 고2 과목을 예습을 해야 되겠죠. 고2 과목이라 함은 국, 영수 그리고 탐구까지. 그리고 올해 시험 봐서 알겠지만 어머 선생님 이 학교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어머머머머머 뒤통수 맞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28 첫 세대니까 갑자기 안 나오던 서술형이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고3 수능 기출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대성고등학교 통합사회는 어땠어요? 우리가 1등급 커트라인이 70점 초반이었잖아요. 평균이 30점대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통합사회 1학기 중간고사 때 얼마나 공부했냐면 제가 베이스캠프 애들 다 조사해봤을 때 한 2주? 그 이상 투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딱 매운맛 보고 나니까 진짜 열심히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1년 동안 매운맛 봤잖아요. 그리고 중간고사 쉬우면 기말고사 어렵고 중간때 어려우면 기말 쉽고 막 이게 냉탕온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하자. 공부해놓자. 그 다음에 탐구보고서 안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준비도인데요. 한 70%는 고위 과목 예습하라면 30%의 시간을 저는 탐구보고서를 좀 질 좋은 탐구보고서를 확보하는데 시간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20%, 전체 20%는 에너지를 써야 된다. 예비고3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It's my turn. 이게 이제 문법상 맞는지 모르겠는데 It's your turn. 네 차례다. 그러니까 이제 2026 수능의 시대는 이제 가고 있다. 이제 2027의 수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죠. 자, 2027 세대는 어떤 세대냐? 2028 아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재수는 생각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정시 어느 것 하나도 저희가 놓칠 수 없는 진짜 긴장감이 팽팽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2년 동안 내신을 해봤더니 2년이면 4학기잖아요. 4학기 동안 5학기 중에 4학기 동안 내신을 소위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어서 선생님 저 그냥 이번 겨울부터 정시로 할래요. 또는 좀 더 일찍이 2학년 2학기가 시작됐을 때 저 정시만 할게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평구 지역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매년 베이스캠프에서 스카이나 의대 약대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은, 거의 90%, 거의 90%는 수시입니다. 작년에 25학번 동명여고 3학년 문과 강땡비 이쁜 여학생이 정시로 연대 간 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수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수시를 안 쓰고 자꾸 프로 정시로가 된다는 그 심리는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지원 수시 지원 가는 대학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정시를 봤을 때 더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정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대상이 아니고 수시를 열심히 썼는데 안 되면 정시 가는 거지, 수시 안 하고 정시부터 갈래요? 이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겨울방학만큼은 수능 준비를 또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왜냐면 수능 최저를 또 맞춰야 되니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수능 준비하시고 사탐런 할 친구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사탐 과목 한 과목을 훑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명심하세요. 우리가 탐구, 사탐과 가탐에 어떤 그 가산점이 많이 폐지가 됐고 또 미적분과 확통, 많이 아이들이 이과인데도 확통을 또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아직도 탐구 과목 하나는 과학탐구 하나, 과학탐구 2개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사탐 2개 이렇게 이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터무니없이 내 실력과 상관이 없이 나는 우주 상향을 하겠다. 그래서 인문노술, 수리노술을 또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문노술과 수리노술을 생각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수능 최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논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능 최저, 수능 성적이 뒷받침돼야 논술 합격권도 내 것이 됩니다. 올해 지금 2026 수능 보고 나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생기는 건 특히 논술을 반 아이들 보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이 논술을 못 보러 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탐 수능 준비 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80,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만 했는데 8대 2보다 조금 더 높죠. 한 90% 정도 여기가. 그리고 진로 진학은 10%입니다. 여기는 이제 탐구 보고서를 학기 중에 완성하는 건 더 톡톡톡톡 부담이 되니까 방학 때 좀 미리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추천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갓생 PT, 베이스캠프에서 갓생 PT라는 프로그램을 1년을 6등분 해가지고 저희가 6주기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이 갓생 PT가 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갓생 PT라는 것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려면 뭐가 필요할까? 제가 그거를 좀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을 때 대표님과 함께 그거를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일단은 키워줘야 된다.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은 누가 키워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주체가 누구냐? It's me, 나거든요. 학생 자신인데 이걸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친구는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의식적으로 노력조차 안 하는 친구들은 계속 학원이나 인강, 과외 이런 수업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이게 키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계속 학년을 올라가면 3학년인데도 강의 엄청 듣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내 걸로 안 됐고 성적은 안 오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입학 상담을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3학년 1학기 때 온 친구가 있었어요. 올해 3월에. 그런데 그 친구를 봤을 때 국어학원을 지금까지 6개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4등급이라는 거예요, 내신이.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면 학원 수업이 뭐 물론 이제 이 친구랑 안 맞았을 수도 있지만 6개나 다녔는데 등급이 불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없다는 거거든요. 제 목표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성장해서요. 학원 의존도, 수업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왜 그런 친구들 있거든요. 약간 유니콘 같은 존재? 각 고등학교마다 그런 최상위권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엄마 쟤는 학원 하나도 안 다니는데 쟤 있잖아 근데 전교 1등이야 이런 친구 있거든요. 유니콘 같은 존재. 그런 친구들은 이미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키워진 상태다. 그러면 전 어떻게 해요? 키워질 수 있을까요? 예, 키워지죠. 이게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충분히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무조건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고요. 고등학교라서 늦은 거 아닐까요, 선생님? 뭐 영유아기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고등학교는 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안 늦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계획하고 실행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이 단계를 반복하면서 루틴을 만들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스스로 계획 세울 수 있고요. 집중하면 앉아있을 수 있어야 되고 정과 피드백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 목표는 조절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키우냐? 문제는 뭐냐면 알아요. 이론은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공부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일반계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되냐?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왜 마음처럼 안 되냐고요? 왜 몸이 안 움직이냐고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어색해서.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관성의 법칙, 운동 제1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하던 대로 한다. 공부하던 놈은 하고 안 하던 놈은 안 한다 이런 건데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힘이 가해지면 얘가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는 건 좀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피드백. 그래서 점검과 피드백 해야 돼요.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베이스 캠프에서 얘기하는 그게 갓생 PT고 그런 갓생 PT를 6번, 1년을 6번으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첫 번째 기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가 겨울방학 PT, 두 번째가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대비, 그 다음 여름방학 PT,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요렇게 저희가 진행이 돼요. 왜 저희가 1년을 6번으로 나누냐면 중간에 시험 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 기간을 퉁 쳐서 뭐 한 달에 저희가 뭐 얼마 내고서 관리받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시험 기간 때는 못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 6등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6기, 6기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중 첫 번째 너무 설레는데요. 바로 겨울방학 PT, 윈터 PT입니다. 자, 윈터 PT에서는 제가 얘기했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은 이 4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루틴을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윈터 PT를 신청한 친구들은 제가 12월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서 1대1 사전 상담을 합니다. 사전 상담은 아쉽게도 어머님들은 안 되시고요. 학생과 저만 1대1로 시크릿하게 얘기를 나눌 거고 이 내용은 어머님들께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매일매일 와야죠. 매일매일 오는데 보통 10to10 이런 이제 학원가에도 이제 많이 이제 고정 용어로 많이 이제 자리 잡은 얘기가 10to10 아침 10시 와서 밤 10시에 가자 이건데 제가 저희 학원도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해봤는데 오후에 남아있는 놈들이 없어요. 그리고 다 어디 갔냐면 수업을 가거나 뭐 특강을 가거나 이렇게 또 이제 방학 때 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 수업 들어놓은 계획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10to10 해봐야 4시 이후에는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 한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요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월화수목금 9시 반부터 저희는 3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아이는 공부할 데 없어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무조건 마련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상담을 통해서 저랑 과목별로 무슨 교재 어떻게 주 몇 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지 다 제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등급별로 제가 솔루션을 드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왔을 때 핸드폰 튜터한테 내고 앉거든요. 그럼 그때 저희가 받는 게 뭐냐면 PT 일지예요. PT 일지 종이에 뭘 써야 되냐면 상단에 등원 시간을 적게 되어 있거든요. 등원 시간 본인이 적고 그 다음에 과목별로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할 건지 교과 계획과 비교과 계획을 이제 PT 일지를 작성합니다. 제가 사전 상담 때 과목별로 공부하는 교과 학습 계획도 세우지만 비교과 계획도 세워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탐구 보고서 제가 2개 책임지고 완성시켜 줄 건데 아이들마다 역량이 좀 달라서 이게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좀 빠른 아이들은 3주에 1개씩 완성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버거운 친구들, 그러니까 글쓰기가 어색하거나 진로를 찾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6, 7주에 1개 정도 쓰는 게 평균이에요. 그래서 제가 1~2개 정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소장님 저희 아이는 진로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요 하고 싶은 게 왔다 갔다 해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개를 잡은 건데요. 주제 선정할 때부터 제가 함께 밀착해서 진로 진학 상담을 하기 때문에 주제 선정, 개요 쓰기 개요 쓰기도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되거든요. 피드백을 개요 쓰기, 그 다음에 탐구 보고서 살붙이기 여기까지 제가 모든 단계에 제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1대1 밀착 지도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불금이죠. 그래서 모의고사 실전 감각을 채우는 날입니다. 제가 갓생 PT를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아이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눴을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좋아했던 게 금요일 모의고사 데이였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이제 학생들이
에? 나 동의 안 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방금 지금 표정이 보였어요. 그런데 아니 아니 진짜 제가 대성부터 신도 진간 충암까지 물어봤어요. 근데 금요일마다 모의고사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모의고사 보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지만 안 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분씩 미니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인데 국영수 전 과목 볼 거고요. 예비고일, 예비고이, 예비고3은 문제 스타일이 다릅니다. 예비고일과 예비고이는 어쨌든 내신이 1순위로 중요한 학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영수 다 은평구에서 출제됐던 문항 및 모의고사를 함께 배합해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고요. 예비고3이라면 당연히 수능 실전 감각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수능 기출 변형 문항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 어디서 치열하게 나의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윈터 PT가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 딴짓 못하게 제가 감시할 거거든요. 예, 죽어봐라. 왜냐하면 죽어야 돼요. 나를 죽어야, 나를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노력을 해줘야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자, 윈터피트 참여 기간은 1, 2월입니다. 8주고요. 설 당일 하루만 휴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휴가 계획 짜실 때 참고해 주세요. 자, 선착순 마감인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촬영을 하는 지금 시점이 11월 중순 아직 안 됐어요. 11월 18일인데 지금 제가 낮에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을 때 꽤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1월인데 벌써?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거의 저희가 그 예상했던 인원에 정말 많이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학번은 예비고일, 예비고이, 예비고3이 골고루 있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이런 문의를 또 많이 받거든요. 예비 중3이에요. 근데 좀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가능하죠. 그리고 저희가 학년별로 아이들의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PT룸, 그러니까 와서 공부하는 공간은 저희가 학년별로 다 배치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비 중3과 예비 고3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서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각자 학년별 저희가 교실 구성이 될 거고요. 구산역간 메트로가 스마트 플레이스 QR인데요. 이거 그냥 초록창에 베이스 캠프라고 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막 베이스 기타 막 배우는 교실부터 시작해서 등산 장비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 학원까지 쳐주시면 부산역간 메트로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스마트 플레이스를 예쁘게 단장을 좀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약 상품을 좀 고르실 때 PT는 어쨌든 양관에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두 곳 중 아무 데서나 예약 상품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참고로 현재 아이들의 수강 과목 개수에 따라서 PT 비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기준으로 저희가 8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친구라면 60만 원이고요. 두 과목 수강하고 있으면 50, 세 과목 이상 수강하면 40만 원.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뭐가 자신이냐? 아이들을 열심히 챙길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잘 챙기려고 요즘 더 열심히 좀 바쁘죠. 저도 많이 바쁜데 저도 종일 신입 상담하고 뭐 컨설팅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이 저도 있어서 좀 많이 바빠요. 하루 종일 회의하느라 바쁜데 제가 그 와중에 틈틈이 쪼개서 이제 홈트도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 시간도 새벽 시간인데요. 지금 새벽 4시 반이거든요. 근데 저 정말 열심히 살아요. 24시간. 그런데도 제가 우리 아이들 잘 챙기려고 저 요즘에 좀 영양제도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래서 1:1 자기주도 학습 역량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에 벌써 설레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냥 나 이번 방학은 내버려둬 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어서 원활한 대화가 잘 되셔가지고 1:1 윈터피티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과 열정으로 잘 챙기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꼭 이번 윈터피티 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주 시원하게 보내봐요. 화이팅!